오늘 주제는 메인스트림과 문화 서밋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과 같이 물질적인 것, 즉 돈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정작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메인스트림은 어떤 주류적인 생각인데요. 현재 널리 퍼져 있는 어떤 생각 또는 문화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는 모든 사람의 문화인 동시에 사람들의 사고를 또 생활을 지배하는 어떤 지배적인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메인스트림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메인스트림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인스트림의 시작도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이런 주류적 흐름, 메인스트림이 있는데 오늘 살펴볼 것은 젠더 메인스트림입니다. 일명 GM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법 제정이나 정책과 같은 어떤 프로그램의 계획, 이런 활동 등에서 여성이나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게 하는 것,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GM이 원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양성평등을 이루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GM은 젠더 이데올로기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글로벌 성혁명, 사회주의적 성정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성이 가장 중시되는 정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국내의 어떤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운동, 퀴어문화축제나 젠더 교육 등이 이 젠더 이데올로기 그리고 GM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LGBTQ,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등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GM은 프로이트 막시즘이라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비렐름 라인입니다. 비렐름 라인은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프로이트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시작인 마르크스주의와 프로이트의 사상을 결합하여 새로운 철학, 즉 프로이트 막시즘이라는 것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 혁명의 장애물인 가족, 결혼제도 등을 해체하자, 그리고 노동자를 억압시키는 어떤 성억압을 해방시키자, 어른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정도 해방시켜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해방은 결국 인간 해방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성중심의 정치를 해야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프로이트 막시즘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 유럽 현대 철학에서 유럽 중심으로 발달된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로 전달되었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포스트 모던 급진 페미니즘 등의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은 철학자들은 에리 프롬, 마르쿠제, 푸코 들레즈 카타리, 주디스 버틀러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프로이트 막시즘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요. 이성원 서울대 명예교수나 또는 정일권 신학박사 등이 르네 지라르가 쓴 폭력과 성스러움이라는 이제 내용을 토대로 이 프로이트 막시즘에서 다루는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는 잘못된 내용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리스 비극인 소포클레스가 쓴 오이디푸스 왕을 범성욕적으로 모든 것을 성욕으로 생각하는 거죠. 범성욕적으로 오독한 것에 기초한 이론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학문적 배경이 되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자체가 오이디푸스 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학문적인 연구들은 다시 재검토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 왕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해서 한번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 비극의 하나인 오이디푸스 왕은 소포클레스에 의해 만들어진 비극 작품입니다.
이 오이디푸스 왕 작품의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원래 이제 그리스의 테베라는 곳에 라이오스 왕이 있었고, 왕비는 이오카스테입니다. 그런데 라이오스가 죽고, 오이디푸스가 현재 테베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의 시작하는 배경이 오이디푸스가 현재 테베의 왕인 상태에서 이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테베에 역병이 현재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테베 사람들이 와서 오이디푸스에게 이 역병이 그만 그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이 역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원인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선왕이었던 라이오스가 누군가에 의해 살해가 되었는데 이 살해자 때문에 신들이 노해서 이 역병이 지금 창궐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언자에게 이 살해자가 누군지를 물어보는데 예언자는 오히려 이 오이디푸스를 그 살해자라고 지목합니다. 여기에 격분한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가 죽을 당시에, 살해될 당시에 있었던 목격자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목격자가 도착하기 전까지 왕비인 이오카스테와 대화를 나누는데요. 오이디푸스는 이제 선왕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오카스테에게 라이오스가 언제 어디서 죽었느냐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오카스테는 이제 이전에 라이오스 왕이 어떤 이제 잘못을 저질러서 신들이 노했는데 그래서 스핑크스가 뭐 이제 나라를 문제를 가져다 주고 이런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났는데 저 멀리 삼거리에서 살해를 당했다. 근데 오이디푸스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예전에 삼거리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죽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오카스테가 원래 라이오스 왕은 그 델포이 신탁, 어떤 신의 예언을 받았는데 라이오스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 사이에 나온 아들이죠. 이 아들이 라이오스를 죽이고 이오카스테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신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이 신탁과 상관없이 어떤 도적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오이디푸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이디푸스는 오히려 이 델포이 신탁을 듣고 또 이제 또 이제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이디푸스 자신도 이제 테베의 왕이 되기 전에 코린토스라는 지역의 왕자였는데 거기서 이제 똑같은 델포이 신탁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코린토스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어머니에게 이런 해를 끼칠까 염려해서 이제 거의 벗어나다시피 해서 와가지고 테베의 왕이 된 건데 라이오스 왕도 이런 델포이 신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조금 불안감이 더 고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환했던 목자가 드디어 이제 이 왕궁에 오게 되었고, 그 오이디푸스가 원래 살고 있었던 코린토스에서 코린토스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사자가 함께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격자와 코린토스 사자와 오이디푸스가 3자 대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여기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오이디푸스 자신이 라이오스의 아들이고 결국 오이디푸스가 라이오스를 죽이고 어머니인 이오카스테와 결혼하게 된다는 이 델포이 신탁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눈치챈 이오카스테는 결국 자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이디푸스는 이오카스테의 브로치로 자기 눈을 찔러서 이런 실명에 이르는 자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테베에서 이제 자기가 자발적으로 추방되는 형태로 이렇게 극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오이디푸스 왕의 특징은 먼저 그 그리스 문학 체계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리스에는 3대 문학 체계가 있습니다. 이 오이디푸스 왕의 내용은 비극에 속합니다. 근데 그리스에는 3대 문학 체계가 있었는데 서사시, 서정시, 비극 이렇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서사시는 어떤 신과 영웅, 전쟁의 이야기, 그러니까 신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반면 비극은 인간적인 모습, 그러니까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거죠. 무자비한 운명이나
어떤 무자비한 운명에도 고귀하고 용감하게 맞서려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공포와 연민을 고조시키면서 어떤 반전을 보여주는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 그게 비극의 특수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비극이라는 어떤 문학 체계에 대해 이해를 쓴 천병희 교수는 이 오이디푸스 왕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신들이 오이디푸스에게 내린 운명이 더없이 가혹하고 처음부터 가망 없는 일로 보이지만, 이 델포의 신탁을 얘기해요. 오이디푸스는 조금도 동요함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운명과 끝까지 대결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극복한다. 그런데 반면 이 당당했던 오이디푸스의 파멸이 인간 행복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본보기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어떤 운명에 맞서려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또 반대로 인간 행복의 무상하다, 이런 두 가지 차원을 보여준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오이디푸스 왕 작품을 가지고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만들었는데, 실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남아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만 3세에서 6세를 이제 남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남근기 시기의 남자아이는 어머니를 어떤 애정과 욕망,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이오카스테와 결혼한 어떤 근친상간적인 것을 표현하는 반면, 또 아버지는 이 이오카스테를 놓고 엄마를 놓고 경쟁하는 경쟁자. 그래서 적대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오이디푸스가 라이오스를 죽인 이런 친부살의 욕망으로 이제 프로이트는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양가 감정 속에서 자기보다 힘이 센 아빠가 나를 거세할 것이다 라는 거세 공포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 그러면서도 아버지를 닮고 싶은 욕구 등 다양한 복잡한 이런 마음의 이런 신경증을 이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본 거죠. 그런데 이 시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겪는 남자아이가 아버지 행동을 동일시함으로써 성 역할을 학습하는데, 그러면은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해결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시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신경증이나 노출증, 성도착증, 동성애 등으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원래 오이디푸스 왕에서의 오이디푸스는 실제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의 부모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버지를 죽이고 또 어머니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는 이 남자아이가 아빠이고 엄마이고 아는 상태에서 엄마를 좋아하고 아빠에 대한 적개심을 푸는 식으로 해석을 한 건데, 이것은 오이디푸스 왕 작품에 대한 오독이다. 왜 이렇게 오독을 하게 되었냐? 바로 프로이트의 어렸을 적 개인적 경험이 이 작품을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잘못 해석된 것을 비레르 라이나 이 프로이트 막시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대로 수용한 것이죠. 비판적 견해가 없이.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주디스 버틀러라는 학자는 성 유토피아주의를 추구합니다. 성이 굉장히 아름다운 성 중심의 사회를 얘기하는데, 이 주디스 버틀러는 생물학적 성뿐만 아니라 어떤 근친상간의 근기, 동성의 근기, 문화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제 근기들을 모두 폐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친상간이나 동성을 금기함으로써 성이 억압이 되고 있어서 어떤 문화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불평등을 야기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폐기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근친상간도 하고 동성애도 해야 되고 생물학적 성도 다 없어지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프로이트 막시즘에 이의 제기를 했던 이 사람들이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의 희생염소 이론을 가지고 비판을 한 건데요. 그럼 이제
이 희생염소 이론은 무엇인지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문화는 그 차이에 의해서 규칙이 발생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면 왕이 있고 중간 관리자가 있고 일반 시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왕과 이 중간 관리자, 시민 사이에 어떤 차이가 생겨남으로써 규칙이, 질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문화가 유지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이 만약에 불을 쌓고 또 이제 힘을, 어떤 이제 무력을 갖게 되면은 중간 관리자와 어떤 비슷한 크기의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차이가 소멸이 되면 서로 올라가려는 욕심에 폭력이 일어나고 또 이로 인해 무질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가 깨진다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이런 폭력이 난무한 상황에서 둘 사이의 갈등을 제3자, 그러니까 희생염소 또는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식물이 될 수도 있는데 이 희생염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만약에 싸우다가 중간에 다른 제3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동시에 공격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싸우고 있던 이 두 사람의 갈등은 갑자기 해소가 됩니다. 진정 효과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희생염소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그 앞서 있었던 폭력이 진정 효과가 생기면서 내적 응징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화가 찾아오고 다시 규칙이 형성되는, 질서가 있는 문화가 형성된다. 그래서 인간의 문화는 이 사이클의 반복이다 라고 본 거죠. 그 과정에서 이 희생염소를 이제 르네 지랄가 주장을 했는데, 그리스 비극은 그 그리스 당시에, 고대 당시에 사회적 메커니즘, 그러니까 이런 희생양을 삼기 위한 일환이었다. 그러니까 그리스 비극 자체가 희생염소인 거죠. 사람들의 어떤 관심사를 그쪽으로 돌린 거죠. 단순히 그런 사회적 메커니즘의 일환이었을 뿐이지 프로이트 막시즘에서 주장하는 어떤 성혁명적인 텍스트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도 역시 희생염소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갈등, 긴장을 해소시켜준 어떤 카타르시스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그리스 사이에 있었던 어떤 내분이나 이런 갈등들을 해소하는, 그래서 그리스의 번영과 안정에 기하는 호국적 문화,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호국적 문화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이제 그 오이디푸스 왕, 그리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리고 르네 지라르의 희생염소까지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우리가 한번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결국엔 허구적 이야기에 근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이디푸스 왕도 소포클레스가 쓴 내용이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도 결국은 그 프로이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이제 허구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 어떤 지식인들이 자신의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넣고 또 어떤 학문적 연구를 통해 발전시킴으로써 학문이 형성이 되고 또 이것들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메인스트림, 주류가 형성이 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이 메인스트림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어떻게 보면 사실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면서 생각을 발전시켜서 우리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결국 헛된 속임수이다. 허구적 이야기에서 시작이 된.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또 우리 사람들 또 우리 랩런트들을 붙잡고 있는 어떤 세상 학문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흑암 배경을 발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이 주류적인 각 학문 분야의 주류가 되는 그 학문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GM에서 말하는 어떤 양성평등, 남자와 여자 사이의 평등이 없어져야 한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이지만
결국은 어떤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해체시키자. 결국은 가정도 해체시키고 교회도 해체시키고 학교도 해체시키고 모든 공동체 해체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의 어떤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성적인 것 다 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결국은 복음과 반대되는 사단의 전략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알지를 못한다면 그냥 현재 상황, 현재 주장하는 것만 보고 여기에 우리가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학문의 흑암 배경을 발견하는 동시에 우리가 이 메인스트림들을 복음적 관점으로 다시 재해석 그리고 재창조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를 통하여 후대를 살린 성경적 메인스트림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결국 시대를 이끄는 것은 서밋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 흐름을 바꾸기 위하여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우리 중직자와 또 미래 중직자가 될 랩런트들이 계속 이어나가야 될 사명이다 라고 보면서 젠더 메인스트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또 다양한 학문들 어떻게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학문 또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무분별하게 이 메인스트림에 휩쓸려 가지 않고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면서 이 문화 흐름을 바꿔나갈 서밋으로 세워나가길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